그날은 평범한 봄날이었습니다. 햇살이 창가에 부드럽게 내려앉고 작은 마당에는 진달래가 피어 있었습니다. 나는 늘 그렇듯 이른 아침에 일어나 차를 끓이고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딸아이의 결혼식 사진, 손주의 첫 돌 사진, 그리고 민호가 웃고 있는 사진. 그 순간 오랜 세월 동안 닫아두었던 서랍이 문득 생각났습니다. 거긴 민호가 마지막으로 우리 집을 다녀간 날 두고 간 작은 상자가 있었죠. 나는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고 그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고 약간은 바랜 리본이 묶여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자마자 가장 위에 접힌 종이 한 장이 보였습니다. 편지였습니다. 봉투는 이미 색이 발해 있었고 구석에 장모님께라고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조용히 멎는 듯했습니다. 왜 이제서야 이 편지가 눈에 들어온 걸까? 왜 그땐 읽어보지 않았을까? 나는 손끝을 떨며 편지를 펼쳤습니다. 낯익은 필체,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말투. 민호는 나를 어머니라고 불렀고 그 단어 하나에 내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 이 글을 쓰는 지금 저는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딸과의 결혼 생활이 쉽지만은 않았고 제가 부족했던 것도 압니다. 하지만 어머니, 제가 가장 존경하고 의지하고 싶었던 사람은 사실 어머니였습니다. 나는 편지를 읽는 내내 숨을 멈춘 듯했습니다. 그는 결코 내게 직접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예의 바르고 조심스러운 사위였고 딸을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편지 속 그의 말은 달랐습니다. 그가 얼마나 외로웠고 또 얼마나 나에게 기대고 싶었는지를 알게 되자 가슴 한쪽이 아려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올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내가 해주는 따뜻한 된장찌개가 유일하게 위로가 되는 마디였다고. 그리고 마지막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제가 너무 늦게 이 마음을 전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혹시 이 편지를 보셨을 때 저는 이미 멀리 떠나 있는 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진심만은 어머니께 닿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존경하고 좋아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말들이 너무 늦게 내게 도착했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내게 말을 걸 수 없고 나 역시 그에게 아무런 대답도 해줄 수 없습니다. 그 편지는 마지막 인사였고 나는 그 인사를 이제야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조용히 상자를 닫고 다시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편지는 따로 꺼내 내가 매일 앉는 거실에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 아침 나는 그 편지를 읽습니다. 마치 그와 잠시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나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의 진심은 때로는 아주 조용히, 아주 늦게 다가온다는 걸. 하지만 늦게라도 마음을 마주하게 되는 건 삶의 또 다른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그 편지 속의 말처럼 나를 존경했다는, 위로받고 싶었다는 그 마음을 늦었지만 가슴 깊이 품으며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민호야, 내가 떠난 뒤에도 나는 널 기억해. 그리고 너의 진심, 나는 결코 잊지 않을게. 그 편지를 읽은 이후 나는 매일 아침마다 다르게 깨어났다. 이전엔 마치 하루가 그냥 흘러가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살았지만 이제는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그 편지를 바라보는 습관이 생겼다. 작은 글씨 하나하나가 내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 같았다. 마치 민호가 거기 내 옆에 있는 것처럼. 딸은 여전히 그와 이혼한 뒤 연락을 끊은 상태였다. 그녀는 너무 힘들었고 서로가 지쳐 있었다. 당시 나는 딸의 편에 서서 그의 실수를 질책했지만 그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는 미처 몰랐다. 우리가 겉으로 보며 판단했던 것들 속엔 말하지 못한 많은 고통과 외로움이 숨어 있었음을 나는 이제서야 이해할 수 있었다. 그날 오후 나는 정원에서 떨어진 꽃잎을 하나하나 주워 담으며 지난 날을 떠올렸다. 민호는 조용한 사람이었다. 말수가 적었지만 늘 예에 바르고 따뜻한 눈빛을 지녔던 그 내가 만든 음식을 남김없이 먹고는 항상 잘 먹었습니다라며 고개 숙여 인사하던 모습. 그 순간들이 이제 와서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 평범했던 시간이 어찌 그리 특별했던 건지 가슴이 먹먹해졌다. 며칠 후 나는 결심했다. 그 편지를 가지고 민호의 납골당을 찾아가 보기로. 딸에게 말하지 않고 조용히 준비했다. 오래전 함께 찍은 가족 사진과 민호가 가장 좋아했던 국화꽃을 챙겨들고 나는 천천히 길을 나섰다. 가는 길 내내 마음이 무거웠다. 한편으론 그에게 미안했고 또 한편으론 그리웠다. 너무 늦게 알아버린 마음이 나를 괴롭혔다. 도착한 납골당은 조용하고 깔끔했다.
사람들이 들고 온 꽃들 사이로 작은 액자들이 보였고 나는 민호의 이름이 새겨진 칸을 천천히 찾아 나섰다. 그리고 그를 마주했다. 사진 속 그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레 앉아 사진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물도 한숨도 없이 그냥 그렇게 바라보았다. 말로는 표현되지 않는 감정들이 마음 한가득 차올랐다. 편지를 꺼내어 그의 앞에 놓았다. 민호야, 이제야 이 편지를 읽었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목소리가 떨렸지만 내 진심은 분명했다. 나는 조용히 사진을 쓰다듬고 그가 평소에 좋아했던 국화꽃을 곁에 놓아두었다. 넌 혼자가 아니었어. 적어도 나에겐. 돌아오는 길, 나는 생각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진심을 놓치고 살아가는지를. 너무 당연해서, 너무 가까워서 말하지 않아도 알 거라 착각했던 마음들. 민호는 그런 마음을 품고 떠났고 나는 이제야 그 마음을 마주했다. 그날 밤 딸에게 처음으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민호에게서 온 편지를 읽었어. 딸은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엄마는 어떤 생각이 들었어? 나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마음이 너무 많았구나 싶었어. 그 아이도 힘들었고 너도 힘들었고 그냥 서로가 다 지쳐 있었던 것 같아. 딸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녀도 알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지금 처음으로 받아들인 걸까?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는 그날 처음으로 그에 대해 조용히 깊게 이야기했다. 비난도 원망도 없이 그저 지난 시간에 대해 서로의 마음을 꺼내놓았다. 며칠이 지나고 나는 동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마음속에 차오른 감정을 그저 묻어두기보단 누군가와 나누고 싶었다. 민호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말하진 않았지만 그를 떠올릴 때면 더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만난 한 할머니가 내게 물었다.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졌네요. 무슨 좋은 일 있으셨어요? 나는 잠시 멈칫했지만 웃으며 말했다. 그냥 어떤 마음을 이제야 알게 돼서요.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알아서 다행이에요. 그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늦게 알게 된 진심이 가장 깊은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단단해지거든요. 나는 그 말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다. 시간은 흐르고 민호의 편지는 여전히 내 책상 위에 놓여 있다. 처음처럼 매일 펼쳐 읽지는 않지만 힘들고 외로울 때면 꺼내어 본다. 그의 글씨, 그의 말투, 그의 진심이 내 마음을 지켜주는 것만 같아서 딸도 이제 조금씩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리게 되었다.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사진을 보며 이땐 참 잘 웃었지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건 우리 둘 다 조금은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다는 뜻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나는 안다. 인생은 언제나 예기치 못한 순간에 가장 중요한 무언가를 남긴다는 걸. 그것이 때로는 편지일 수도 있고 어떤 말 한마디일 수도 있다. 아니면 그냥 따뜻한 눈빛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의 용기다. 민호야, 지금 너는 어디에 있든 평안하길 바란다. 너의 진심은 늦게 도착했지만 결코 헛되지 않았어. 나는 그 진심을 품고 오늘도 누군가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어. 그리고 언젠가 너를 다시 만난다면 나는 말할 거야. 내 편지 정말 잘 받았어. 그리고 나도 너를 많이 좋아했어. 편지를 읽고 나서부터 내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큰 변화는 없었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조용하고도 깊은 물결이 일고 있었다. 민호의 편지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나간 세월에 대한 사과이자 잊힌 마음에 대한 고백이었고 나를 다시 살아가게 만드는 희망이 되었다. 어느 날 오후 복지관에서 돌아온 나는 집안에 조용히 스며드는 햇살을 바라보다가 문득 생각이 났다. 민호의 편지를 받은 그날처럼 마음이 무겁지도 않고 가볍지도 않은 그런 기분이었다. 마치 누군가가 내 곁에 있는 듯한 따스함. 나는 그가 남긴 편지를 다시 꺼내들었다. 이 편지를 어머니께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첫 문장이 마음을 저릿하게 했다. 민호는 내게 편지를 쓴다는 것 자체를 망설였던 것이다. 그는 늘 조심스러운 사람이었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서툴렀다. 하지만 결국 그는 용기를 냈고 나는 그 진심을 아주 늦게나마 알게 되었다. 나는 딸과 조금 더 자주 대화를 나누려 노력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우리 사이의 침묵도 조금씩 녹아내렸다.
딸은 더 이상 민호의 이름을 꺼리는 눈치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언젠가는 이렇게 말했다. 엄마, 가끔은 나도 민호가 그립긴 해.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딸은 여전히 아팠고 나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 한 그 아픔은 언젠가 따뜻한 기억으로 변할 수 있으리라 믿었다. 어느 조용한 일요일 아침, 나는 오랜만에 가족 앨범을 꺼냈다. 먼지가 쌓인 앨범 속 사진들은 시간이 멈춘 듯한 얼굴들을 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민호의 사진이 눈에 띄었다. 나는 그 앞에 앉아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때는 몰랐어. 내 미소가 이렇게 오래도록 남을 줄은. 사진을 바라보며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제는 후회보다 감사함으로 기억하자고. 그가 내게 남긴 마음은 슬픔이 아니라 또 다른 연결이 되어 주었다. 이후 나는 민호를 기리는 작은 습관을 만들었다. 그가 좋아하던 음악을 듣고 그가 자주 마시던 커피를 만들어 보며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다. 그런 순간마다 민호의 말이 떠올랐다. 어머니께도 삶의 순간이 소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늘 나의 안부를 먼저 걱정하던 사람이었다. 하루는 복지관에서 글쓰기 프로그램이 생겼고 나는 참여를 결심했다. 마음에 남은 이야기라는 주제로 수필을 쓰는 모임이었다. 나는 망설임 끝에 민호의 이야기를 적기 시작했다. 그의 이름을 직접 쓰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펜이 종이를 타고 흐를수록 내 마음도 함께 흘러나왔다. 참여자 중 어떤 분이 말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그 말에 나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민호의 진심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진심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며칠 뒤 나는 딸과 함께 민호의 납골당을 다시 찾았다. 딸은 그동안 오지 못한 것을 미안해했고 나는 그저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우리는 말없이 국화꽃을 놓고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딸이 조용히 말했다. 엄마, 민호는 정말 우리 가족이었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그는 지금도 우리 곁에 있어. 이제 나는 안다. 어떤 사랑은 말로 다 표현되지 않아도 그 진심은 오래도록 남는다는 것을. 민호의 편지는 너무 늦게 도착했지만 그 편지 덕분에 우리는 다시 서로를 이해하고 치유할 수 있었다. 그의 진심은 바람처럼 내 삶을 스쳐갔지만 그 흔적은 내 마음 깊은 곳에 따뜻한 빛으로 남아있다. 민호의 편지를 읽은 지 시간이 꽤 흘렀다. 하지만 그날의 감정은 잊히지 않았다. 편지를 다 읽고 나서도 한동안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눈물이 고인 채 그대로 앉아 있었고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너져 내리는 무언가를 느꼈다. 그 편지는 단순한 글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마지막 고백이었고 한 인간이 진심으로 가족이 되고 싶었던 소망이었다. 나를 향한 존중, 딸을 향한 미안함, 그리고 우리가 함께한 순간에 대한 감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며칠 뒤 나는 딸에게 조심스레 말했다. 내가 원한다면 민호의 편지를 같이 읽어줄게. 딸은 잠시 멈칫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함께 앉아 조용한 저녁에 그 편지를 다시 읽었다. 그녀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나 왜 몰랐을까? 그 사람이 이렇게까지 나를 생각했는지. 나는 딸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우린 모두 때로는 너무 늦게야 알게 되지. 그날 이후 딸과 나 사이에는 이전보다 더 깊은 침묵과 동시에 묵직한 이해가 생겨났다. 말로는 다 전하지 못하는 감정이었지만 우리는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다. 며칠 후 딸이 조심스레 내게 물었다. 엄마는 민호가 진심이었다고 느꼈어? 나는 한참을 생각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는 진심이었어. 마지막까지도.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민호는 완벽하지 않았다. 어리석은 말도 했고 상처를 남긴 행동도 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그는 그 모든 것에 책임을 지려 했고 용서를 구했고 무엇보다도 진심을 남겼다. 그 후 딸은 말없이 내 옆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평소라면 각자의 방에 들어가 조용히 시간을 보냈겠지만 그날 이후 우리는 함께 차를 마시고 텔레비전을 보며 가끔은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 조용한 동행이 오히려 위로였다. 어느 날 복지관 글쓰기 모임에서 나는 용기를 내어 그 편지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많은 이들이 조용히 내 이야기를 들었다. 어떤 이들은 눈시울을 붉혔고 어떤 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은 내 사위였지만 동시에 나와 내 딸의 마음속에 깊이 남은 사람이었어요. 나는 그렇게 마무리했다. 그리고 그날 누군가 내게 말했다. 선생님, 이야기가 너무 따뜻해서 눈물이 났어요. 저도 저희 가족과 더 자주 진심을 나눠야겠다고 느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민호가 남긴 편지는 단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봄이 깊어갈 무렵 나는 민호의 편지를 작은 액자에 넣어 거실 한편에 두었다.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매일 스치듯 바라볼 수 있는 그곳. 딸은 처음엔 조용히 바라보기만 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그 앞에 멈춰서서 몇 분씩 머무르곤 했다. 그녀 역시 그 편지를, 그 마음을 천천히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해 봄은 이상하리만치 따뜻했다. 마음속 어딘가가 조금씩 풀리고 있었고 나는 매일 아침마다 민호의 존재를 조용히 떠올렸다. 그가 남긴 말들, 그가 주고자 했던 따뜻함, 그리고 끝내 다 전하지 못한 이야기들. 민호야, 고맙다. 나는 그에게 속으로 인사했다. 삶은 언제나 예측 불가했지만 누군가의 진심은 결국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인다. 나는 그 사실을 민호 덕분에 다시 배웠다. 딸은 어느 날 내게 말했다. 엄마, 나 이제 민호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가 남긴 건 상처만은 아니었으니까. 그날 밤, 딸은 나를 꼭 안았다. 우리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있었다. 가슴 깊숙한 곳에 얼어붙은 조각들이 그제야 녹아내리는 듯했다. 시간은 흘러 여름이 되었다. 민호가 떠난 지 1년이 다 되어가던 즈음 딸은 작은 화분을 들고 내게 왔다. 초록 잎이 풍성한 그 화분엔 민호가 생전에 좋아하던 라벤더 향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다. 엄마, 이거 민호 생각나서. 나는 미소를 지으며 화분을 받았다. 그 향기는 마치 그가 다시 다정하게 인사를 건네는 것 같았다. 고마워. 외도 우리 가족처럼 돌볼게.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사람도 그걸 원했을 것 같아. 우리가 서로 잘 지내는 거. 그날 우리는 라벤더 화분을 거실 창가에 함께 놓고 조용히 앉아 차를 마셨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따뜻하게 이어져 있었다. 그 후로 우리는 종종 민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때론 웃으며, 때론 눈물 지으며. 하지만 이전과 달리 마음속의 무거움은 점점 옅어졌고 기억은 추억이 되었다. 나는 이제야 깨달았다. 사랑은 여러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을. 그것이 비록 끝나버린 관계일지라도 누군가의 진심은 또 다른 사람에게 용기와 위로가 된다. 그리고 내 마음도 더 이상 민호에게 매여 있지 않았다. 대신 그가 남긴 따뜻함, 그가 보여준 존중과 감사, 그것들을 품고 살아가는 내가 남아있었다. 어느 날 복지관 문학 모임에서 나는 이 모든 이야기를 글로 적어 낭독했다. 참석자들의 반응은 조용했지만 깊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훔쳤고 어떤 이는 나를 꼭 안아주었다. 선생님, 참 용기 있으세요. 나는 그 말에 고개를 숙였다. 용기란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는 것, 누군가의 진심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을 놓지 않는 것이라는 걸 이제는 안다. 이제 내 삶은 다시 평범해졌다. 딸과 함께한 저녁, 라벤더 화분에 물을 주는 아침, 조용히 펴놓은 민호의 편지. 나는 그 편지를 이제 매일 읽지는 않는다. 하지만 가끔씩 다시 펼쳐볼 때면 마음 한편이 따뜻해진다. 그가 떠난 뒤 남긴 마지막 말들. 당신이 있어 고마웠습니다. 당신 덕분에 나도 다시 인간다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은 내 남은 날들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큰 위로이자 선물이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속삭인다. 민호야, 안녕. 넌 좋은 사람이었어. 우리 모두 잘 살아갈게. 러브레터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엔 때로 이별이 있지만 그 안에는 또 다른 시작과 따뜻한 연결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도 작은 진심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